자, 여러분 오늘은요 에고의 반항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어요. 에고의 반항심이 아니라 에고 자체는 반항심이에요. 관념이 셀수록, 에고가 클수록 반항하는 놈이 큰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든 마음은 전부 에고예요. 그런데 머리의 분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는 틀렸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수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의 분별로 내가 옳아서 따라. 맞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는데도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 의지를 꺾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항이 무서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반항하는 줄 알고 반항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서운 반항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반항은 머리로는 몰라요. 몸에만 있어요. 잠재의식은 막 반항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반항하는 줄을 몰라. 그게 뭐냐면 거부감 반항심이 아주 그냥 뼈까지 사무쳐서 조상 대대로 반항심이 아주 세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현대인은 반항심이 정말 그 반항심 때문에 폭력도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또는 학교에서 왕따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체제에 부정하고 거부하고 항거하고 데모하고 전부 그게 반항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거는 옳으니까 따르고 아니니까 반항하고 그건 자기의 머리의 분별심이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반항심을 가장 많이 청산시키는 단체가 군대예요. 군대는 그냥 상명하달 딱 명령하면 따라가야 돼요. 이때 뭐 반항심이 엄청 올라오는데 현대에서 군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게 지독하지 않았어요. 반항심이 올라와도 군대에서 상사가 이거 해 그러면 따라갈 정도는 됐어요. 기꺼이 꺾고 혼나면 또는 벌 받으면 꺾고 따라갈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세니까 차라리 총기 난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켜버리지. 그래서 관심병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가질 않아요. 너무 심각한 거죠. 군대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반항심이 센 에고는요 쓸모가 없어요. 왜? 학교에 가서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해. 주먹질만 하고. 학생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엄마가 돼서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데 반항심이 강한 엄마는 어때요? 애 팽개치고 놀러 다녀요. 엄마로서 쓸모가 없어요. 아버지가 반항심이 강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걸 반항해서 안 합니다. 국민들이 반항심이 심하면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럼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위에 지도자가 반항심이 강하면 백성들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좀 이렇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건의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싸움박질하게 돼요. 반항심이 강한 에고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힘들어지죠. 며칠 전에 여러분 요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군대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이게 실제 다큐멘터리 같아요. 연예인들을 여군에 입대시켜서 거기서 훈련하는 과정을 리얼 스토리로 그러니까 진짜 하는 거죠. 리얼하게 찍은 건데 너무 웃기는 거 거기서 군대에서 반항심의 관념을 꺾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얼차려 막 이렇게 체조를 시키면서 하나 둘 하고 막 이렇게 구령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가지 딱 하고 마지막에 10 이건 하지 말라고 해요. 9가지만 하고. 그런데 반드시 10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다시 전체 다 10번 해요. 그럼 또 하나 둘 하다가 꼭 또 10 이렇게 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분이 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옆에 사람들 눈총을 받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몸이 힘든데 자기 때문에 다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10 하고 나오는 건 반항심이 머리로 하는 반항심이 아닌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반항심이에요. 나를 힘들게 들볶는다고 느껴요. 운동할 때. 이 PT 체조할 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느냐고 10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또 괴로워서 그게 진짜 오리지널 반항심이에요. 반항심은 그런 거야. 머리로 해야지 하는 반항은 귀여운 거고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몸과 마음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의식의 주인이잖아,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랑 잘 놀아. 딱 명령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있고 쉬는 시간에는 애들 때리고 있고 왕따 시키고 있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고, 그놈이 누굽니까? 머리로 나는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애들은 때리고 아주 문란한 학생이 돼야 되겠어, 폭력적인 학생이 돼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과 마음이 반항성이 세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지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막 미움이 올라오잖아.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너무 미운 거야. 남편이 밉고 부인이 밉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막 너무 미워. 원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에 반하는 마음, 다 반항심이죠. 그 몸에서 올라오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현대인은. 그 반항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여러분, 반항심이 강한 분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만 반항심이 강해요. 아닙니다. 내가 반항심이 강하면 마음 안에선 주객이 없죠. 분별이 없어요, 마음은. 아버지한테 대한 반항이 강하다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순종 못하는 자식이 어디 직장에 가서 취직해서 상사 말 잘 들을 턱이 없고요. 어디 가도 반항합니다. 적응을 못해요. 그 반항심 때문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다 순종하거든요. 반항심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오는 상황과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그 여군 중에 항상 열 하고 얘기했던 사람은 집에서도 엄청 반항심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거죠. 4박 5일 동안 그 에고의 반항심을 청산하는 거. 부모한테 반항조차 안 하고 커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참 순종적이야. 반항심이 더 커요. 얼마나 부모가 눌렀으면 반항심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까? 차라리 부모한테 대드는 아이는요, 자기가 반항한다는 거나 알죠, 머리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수행 모임에 오면 좀 빨리 고쳐져요. 그런데 머리로 전혀 몰라. 너무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예전에 온 어떤 아이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대요. 홀딱 빗겨놓고. 너무 무서워서 반항을 한 번도 못하고 컸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반항심이 무서워요. 왜? 표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반항심이. 그리고 머리는 인지도 안 돼요. 나는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순종했다고. 왜? 한마디도 아버지 싫거든요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얻어맞을까 봐. 하지만 속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반항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너 어느 대학 가? 그러면 시험을 잘못 봐서 그 대학을 꼭 떨어지게 돼 있어, 내 잠재의식이. 그게 반항이에요. 대놓고 싫어요, 안 가요. 이런 아이는 차라리 난 거예요. 설득해서 가야 되지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는데, 몸 자체가 반항하는 아이는 앞에서는 네 그럽니다. 그리고 몸이 반항해요. 일부러 떨어질 짓을 해요. 아버지가 저거해 하면 싫어요 하는 아이는 반항심이 센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나 누르고 참던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해놓고서 그 일이 안 될 만한 사건을 일으켜요, 잠재의식이. 몸이 아프다든가, 그래서 못했다든가,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못했다든가, 핑계거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안 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못해요, 안 해요. 반항심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반항심조차 끌어올리는 게 군대더라고요. 언제 올라오느냐? 힘이 들면 올라와요, 반항심은. 힘들게 막 얼마나 연예인들이 편하게 지냅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줘도 몸은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 가서 막 화생방 훈련을 하고 막 구르기를 하고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힘들게 하니까 그때부터 분노의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깊이 자기도 몰랐던 반항심이 올라오게 만들죠. 이때 그 반항심이 더 힘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공부가, 제가 늘 이런 말 하죠. 마음 공부가 힘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힘들 때 반항심 올라오고 힘들 때, 더 힘들면 그때 죽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인간이 되거든요. 절대로 힘들지 않으면 잘 올라오지 않고 힘들면서 나가요, 이 관념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한 문제죠, 학교 폭력. 지난번에 초등생들이 왕따 시킨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다가 박스를 씌우고 단체 집단으로 구타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거는 그 정도야. 손가락 사이에 볼펜 넣고 이렇게 돌리고요. 어떻게 고문 기술도 그렇게 배웠나? 물속에 쳐봤고요. 이거는 무슨 고문 기술자 같아. 조직 폭력배 같아요, 애들한테 하는 게. 그리고 부모가 사준 거 같은 거 다 뺏어서 막 두드려 깨고 아이를 정말로 너무나 두려워서 떨게 만들죠.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느냐? 집에서 부모에게 학업 성적으로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가정 불화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가 누구한테 풀어요? 아이한테, 약자한테 풀어요.
푸니까 이 아이가 그 분노를, 집에서 표출 못한 분노를 학교에 와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이, 약자에게 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해자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착해요. 제 말 잘 들어요. 무서워서 듣는 거죠. 반항심이 없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받은 그 반항심, 분노, 이게 청산이 되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부감, 저항감, 분노, 이걸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군대가 더 가혹했는데 다 잘 견뎠어요. 우리 부모들은. 근데 왜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제가 알기로 요즘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는 굉장히 많이 정화하려고 누르는 프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감이, 저항감이 너무 세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시켜야 되죠. 말 들을 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 저항감이 올라와서 총기 난사도 일으키고 폭력도 일으키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동료 군인한테도 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 곳곳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 공부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모두 원하지 않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감, 반항성, 고집,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 말을 안 들으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부인 미워하고 싶었어? 남편 언제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올라오면 이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놈, 그게 에고이고 관념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 도처에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이 저항성, 반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는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혜라님,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응? 아빠 노트북 사줘.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들어주겠지. 근데 아빠 아파트 하나 사줘. 아빠 뭐 자동차 사줘. 그리고 들어주면 안 될 걸 요구하는 경우 있겠죠? 아이들이. 학생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과도한 거,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 같은 거를 하고 그걸 용인할 수는 없어요. 받아줄 수는 없단 말이죠. 반드시 통제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 통제받는 걸 너무나 거부하면 그거 무서운 관념이죠. 조금만 통제를 가해도 막 반항을 하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받아주기만 해서 반항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압박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고집피웠던 관념이 대물림돼서 유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 받아준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고, 받아줄 수도 없는 환경일 뿐더러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반항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모두 서로 그 눈이 뜨일 때 부모가 아이가 반항심이 올라올 때 받아주면서 지금 네가 반항심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청산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이도 스스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뭔가 요구할 때 자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하기 싫고 거부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반항심으로. 그 반항심을 갖고는 절대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특히 부모님들, 내 아이가 너무 반항심이 심해요. 그 아이는 내가 낳았죠. 나와 내 남편, 내 배우자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나와 내 배우자가 반항심과 고집이 심한 걸 아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아이는 고쳐지지 않아요. 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나무는 부모고 열매는 자식입니다. 열매가 바뀌려면 나무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많은 부모님들, 자신이 아이를 너무 압박하고 또 조상대대로 자기 속에 있는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관념이 아이에게 전달됐음을 아시고 꼭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